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발표 주제는 카멜레온 해시 함수로 이 주제가 처음에 나오게 된 계기가 블록체인 쪽에서 이제 영지식 증명이 되게 떠오르고 있는 추세였는데요. 그거 관련한 기술로 이제 등장한 좀 비슷한 맥락으로 등장한 개념 같습니다. 우선 영지식 증명을 우선 설명드리자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 등을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않고도 자신이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신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제가 이강우, 서강대 대학원 생인 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도 제가 이강호임을 증명하고 서강대 컴공과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다를 증명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지식 증명이 갖고 있어야 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완전성, 건전성, 영지식성입니다. 우선 완전성을 예를 들자면 앨리스가 비밀번호를 안다는 것이 참이라면 그 사실을 납득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안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그걸 납득시키지 않는 못한다면 그게 완전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지식 증명에 어긋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건전성을 예를 보자면 앨리스가 비밀번호를 모르지만 알고 있다고 속이더라도 속일 수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마피아 게임을 예로 들면 자기가 뭐 경찰인 양 마피아를 조사해봤는데 뭐 여기 있는 장경민이 마피아가 맞다라고 뭐 속이지만 아무도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그럴 만한 시스템이 체계가 잡혀 있어야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지식성인데 앨리스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어떤 정보도 알 수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신원 정보에 대해서 이름만 밝혔는데 뭐 이강호가 진짜 막말로 서강대 컴공과 대학원생이다. 뭐 이런 지식을 알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아 이강호는 이강호다. 이름 석자만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지식 증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화형 영지식 증명이 있고 비대화형 영지식 증명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등장한 건 대화형 영지식 증명으로 상호 간 통신을 통해서 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진다는 단점이 아주 크리티컬한 단점이 존재하고 이런 단점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비대화형 영지식 증명인데 통신 없이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초기 설정으로 두고 나서 이제 영지식 증명을 통해서 검증하는 개념인데 제3자를 초기 설정에 둔다는 것이 애초에 탈중앙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체계에서는 좀 불필요한 존재로서 그런 단점이 존재하고 영지식 증명 자체가 확률적 검증이기 때문에 100%라는 개념이 불가능하다는 크리티컬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카멜레온 해시의 개념을 다루기 앞서서 해시 함수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도 또한 세 가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역상 저항성, 제2 역상 저항성, 충돌 저항성. 얼핏 보면 세 개 다 되게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조금 자세히 뜯어보자면 해시 값을 통해서 입력 값을 알아내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역상 저항성입니다. 우선 해시 함수가 그러니까 아무 문자열을 일정 길이의 문자열로 바꿔내는 함수인데 입력 값을 알아내는 것 자체가 그 해시 값을 통해서 역으로 타고 올라가서 입력 값을 알아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 어떤 입력값과 동일한 해시 값을 갖는 다른 입력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역상 저항성인데 어, 동일한 해시 값을 출력하지 않는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이강호, 이강호 1, 이 두 개를 갖고 해시값을 출력한다 하더라도 전혀 다른 해시값이 나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충돌 저항성은 해시값이 같은 입력값 두 개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개념이랑 되게 비슷한 개념인데 아무리 이강호, 이강호 다시로 하더라도 같은 해시값이 나오지 않고 뭐 대충 그 정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시 함수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은 같은 해시 값을 생성한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카멜레온 해시 함수에서
조금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 강제로 충돌을 일으켜 그 해시 값을 유지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멜레온 해시 함수에 들어가자면 이제 카멜레온 해시 함수에서는 사용되는 요소가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난수는 그 무작위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서 이 발표 자료에서 다루긴 했는데 주로 이제 다뤄지는 게 개인 키, 그러니까 비밀 키, 그리고 공개 키, 그리고 입력값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수는 이제 보안성을 좀 더 높이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필수한 요소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여기서 비밀 키는 의도적으로 충돌을 만들기 위한 값이고, 공개 키는 비밀 키와 쌍을 이루는 값이며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이 메시지의 해시 값을 통해서 이 메시지 입력 값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개 키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이제 해시화를 하고 싶어 하는 메시지, 데이터 정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지금 질문을 하셔도 되고 발표가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하셔도 되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충돌을 만든다라는 개념이 여기선 같은 해시 값을 생성한다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개인 키는 변하지 않은 상태로 카멜레온 해시 함수에 계속해서 입력 값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해시 값을 만들어내는 요소입니다. 개인 키만을 그런 요소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메시지는 사실 카멜론 해시 함수에 들어가는 요소 중에 제일 중요도가 가장 떨어지는 건데, 그냥 자기가 좀 해시화하고 싶은 메시지를 넣는 거기 때문에 이 카멜레온 해시 함수의 메커니즘에서는 사실 이 메시지 구성 요소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발표자를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카멜레온 해시 함수와 ZKP를 비교하면서 만들게 되었는데요. 공통점은 영지식성입니다. 둘 다 어떤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그 값을 알고 있다. 검증자에게 증명할 수 있고 데이터의 무결성 및 인증을 중시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카멜레온 해시 함수도 제가 읽었던 논문에 의하면 데이터 무결성을 되게 중시했고요. 영지식성을 기반으로 해서 처음에 이제 연구가 진행됐던 개념이 카멜레온 해시 함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으로는 영지식 증명에서는 계산 자원이나 메모리 요구사항, 이런 구현의 복잡성 등의 비용, 계산 비용, 그리고 계산 시간, 뭐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높다는 게 매번 이제 호환성 문제도 그렇고 매번 문제점으로 나타났는데요. 카멜레온 해시 함수 자체가 해시 함수의 활용한 버전이기 때문에 해시 함수는 예전부터 되게 오래 쓰였던 기술로 개선 자원이나 뭐 메모리 요구사항, 구현의 복잡성 등이 비교적 영지식 증명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하다는 점이 장점이고 그리고 호환성은 이미 해시 함수가 사용되고 있는 기술들과의 호환성은 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제가 이제 학술대 논문을 작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메인인 아이디어는 영지식 증명을 통해서 신원 인증을 웹3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근데 이제 제가 위에서 카멜레온 해시 함수와 ZKP를 비교했듯이 ZKP 영지식 증명의 기술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카멜레온 해시 함수를 통해서 신원 인증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통해서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가 등장을 했고요. 지금 실제로 이제 3초 이상 대기 시간이 걸리면 사용자들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라는 논문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어, 영지식 증명 자체가 계산 비용이 너무 높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뭐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그 로딩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메커니즘은 사용자가 이제 본인의 신원 정보와 개인키와 공개키를 입력값으로 하여 카멜레온 해시함수에 집어넣어 해시값을 얻어 뽑아냅니다. 그렇게 돼서 뽑아낸 해시값을 이제 본인의 신원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검증자에게 공개키와 해시값을 전달을 해서 검증자는 그 공개키와 해시값을 통해서 이 사용자의 신원 정보에 접근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간에 탈취를 하더라도 해시값 정도만 알게 되고 뭐 공개키를 조합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밝혀질 리가 없고 다음에 이제 검증이 일어날 때 그냥 이 사용자는 이 해시값에 1대1 대응된다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검증자는 해시값만 봤더라도 아, 이 사람은 이런 신원 인증을 했었던 사람이다 정도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왜 굳이 그렇게 되면 해시 함수를 사용해도 되지 않냐라고 했을 때, 사용자의 신원 정보가 바뀌었을 때, 그냥 이 해시 값도 계속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카멜레온 해시 함수의 특징으로 해시 값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사용해서, 뭐 핸드폰 번호가 바뀐다든지, 거주지가 바뀐다든지 했을 때도 이 해시값과 이 사용자는 1대1 대응된다의 변함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카멜레온 해시 함수를 적용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 발표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매번 한 80%는 이해를 되는 것 같은데 네, 뭔가가 그 소리가 이해 질문을 더 하려고. 그러니까 데이터랑 네, 개인키 공개키를 다 합쳐서 해시를 만든다. 네, 해시랑 공개키를 검증자한테 준다. 네. 검증자는 해시 값만 가지고 다른 사용자가 얘가 맞는지 판단하는 거야. 그 공개키를 왜 넘겨?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사용자가 옳게 된 신원 정보를 입력했는지 예를 들어서 거짓된 해시값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신원 정보에 처음에 이제 영지식 증명도 초기 설정이 필요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신원 정보를 그 영지식 증명의 기술에 넣으려면 초기 설정이 필요한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이 초기 설정을 처음에 하는 겁니다. 이 사용자는 이 해시 값에 옳게 된 검증받은 해시 값임을 검증하기 위해서 공개 키를 통해서 신원 정보에 한번 접근을 해서 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신원 정보가 이거구나를 공개 키를 통해서 접근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 해시 값이 검증된 이후에는 공개 키를 따로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면 공개 키를 제공하지 않으면 신원 정보에 다시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원 정보가 보호된다는 저는 그렇게 가져간 거거든요. 영지식 증명도 제가 이해한 기술로는 초기 설정을 통해서 신원 인증을 통하고 그 다음에 익명을 보호하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검증되지 않은 신원 정보를 초기 설정으로 해버리면 사실 정말로 불법적인 일에 사용을 하더라도 그걸 막을 수가 없고 신원 검증 자체의 의미가 퇴색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해서 초기 설정을 위해서 공개키를 이제 같이 해시각과 넘겨서 신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해시 값이 결국 개인 키에서부터 파생된 이거 이렇게 파생된 거니까 해시 값이랑 공개 키를 같이 제공을 해버리면 이제 네. 이게 분쟁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해시 값은 예. 내구나. 그리고 이 해시 값은 예를 들어서 저만의 해시 값은 공개키로 같이 넘기면 이강호 뭐 어디 사는 뭐 어디 누구 뭐 이렇게 검증을 한번 받고 그렇게 된 다음에 저는 이제 공개키는 따로 공개하지 하지 않고 해시값만 갖고 꼭 주민번호 민증처럼 그냥 민증에는 개인정보가 다 담겨 있는데 그냥 해시값만을 통해서 저는 베리파이드 받은 해시 밸류입니다 하고 이제 뭐 서강대학교 입학처에 제공을 해서 이건 베리파이드 받은 해시 밸류이기 때문에 저는 이강호임을 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시 값을 통해서 역상 저항성이나 뭐 이런 개념들을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입력값, 해시 값을 통해서 입력값을 알아내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익명이 그대로 유지가 된 채로 제가 신원 검증이 된다 정도로 저는 사용을 하려고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한 거고요. 네네.
내가 어디 살고 이런 거 정보 예를 들어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한번 공개키를 인증을 한번 한다는데 만약에 이사를 가거나 했을 때 정보가 바뀌면 그럼 그때는 또 공개키로 같이 인증을 하고 나서 이제 없어도 되는 거죠. 들어보다 공개키. 그렇죠. 그리고 공개키를 뭐, 그래도 되고, 사실 저는 이제 이 신원 정보가 변경된다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신원 정보는 주민번호나 뭐 이름이나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변했을 때 사실 본인이 그걸 업데이트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건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진짜 거주지가 바뀌었거나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을 때 그걸 본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그 업데이트를 하고 다시 베리파이를 다시 검증을 다시 받는 거는 본인이 뭐 불편을 겪지 않는 이상 하지 않아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배달지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전에 살던 집으로 유지를 한 상태로 이 베리파이드 된 해시 밸류를 넘긴다 쳤을 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사용자가 좀 더 주도적으로 그건 해야지. 왜냐하면 제가 집중했던 거는 웹 3.0 환경에서니까, 어, 피어 투 피어니까 개인이 먼저 주도적으로 뭔가 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편의를 봐줄 필요는 없는 환경 속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제가 이제 약간 고령화 사회에 지내는 인천 생활 보증 시스템인데 아, 도이들이 사용을 하고 그쵸, 그쵸. 사람들이 이거를 매번 업데이트하기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좀 했어가지고 제가 다른 대안이 있나 해서 약간 여쭤보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뭐 이게 사실 카멜레온 해시 함수의 장점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 수정 내용을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은 거지. 사실 저희가 노인들도 주민등록증은 사실 잘 사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등록증을 처음에 발급할 때 본인의 개인 신원 정보를 입력하는 것 외에는 사실 불필요한데 카멜레온 해시 함수 또한 뭐 개인키랑 공개키 정도는 아이디 패스워드 정도로만 맥락을 이해를 하면 노인들에게도 그렇게 크게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해시 함수 자체 입력 값으로 넣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진짜 사이트 로그인 하듯이 그런 식으로 그 정보들을 갖고 있으면 영지식 증명보다 어떻게 보면은 노인들하고 스무고개를 하는 것보단 그냥 해시 값을 집어넣는 게 오히려 더 사용자 편의성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정도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원 정보를 이제 수정에도 이제 시가 유지된다는 게 장점인데 어떻게 보면 네. 이게 좀 뭔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해시 값을 네. 그 어떤 탈취를 당하거나, 양에 돈을 주고 거래 그렇죠. 그 사용자가 만약에 자신의 신원 정보를 이제 위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뭔가 문제가 일단은 발생은 안 하. 충분히 발생할 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보안 문제는 개인키 탈취에 관한 문제는 사실 그렇게 되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의 니모니 코드나 뭐 이런 게 탈취됐을 경우에는 그런 점들을 네, 고민하기에는 뭐 충돌고 협박하면 다 줘야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러니까 문제점이긴 한데 제가 네, 이건 단순 카멜레온 해시 함수의 문제점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네, 범위가 넓은 문제점이지 않을까 하는 저는 네, 게 정보 배경된 네, 네네. 아, 네네. 그렇게도 이제 사용자의 신원이 변경됐을 때 스마트 컨트랙터를 통해서 해도 되는데 제가 드렸던 PPT 자료에는 아마 이 학술대 논문이 아니라 다른 이제 접근 방식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 컨트랙터를 안 한 이유는 신원 정보는 조금 민감한 정보이다 보니까 스마트 컨트랙터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이제 블록체인에 남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원 정보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저는 직접 본인이 카멜레온 해시 함수의 다시금 입력값을 통해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채택을 한 겁니다. 네. 이게 이 사람이 맞는지를 검증한다는 거지. 네. 근데 신원 정보는 사용자가 그러면 마음대로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했던 게 공개 키를 같이 넘기는 게
신원 정보 자체에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첫 검증자를 정부라고 하면 아, 이 사람의 신원 정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주민번호에서도 주민번호가 틀렸는지 옳았는지 뭐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공개키를 같이 넘기는 것 자체가 아, 이 사람의 신원 정보가 아, 가짜로 했구나, 속이려고 하는구나, 아니구나, 정말 정직하게 했구나. 그걸 통해서 이제 이 해시 값이 베리파이드 됐는지 아닌지 뭐 주민번호가 한 글자 뭐 오타인 것 같습니다. 다시 수정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정보에 뭐 착오가 없는지를 확인해서 착오가 없다면 이제 베리파이드 된 해시 값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이제 그림을 잘못 넣은 것 같은데 이 검증자는 사실 이제 그 다른 검증자입니다. 이 안경 쓴 예, 예, 제가 지금 이제 그렇게 보니까 제 머릿속에 그림이 다 있으니까 그냥 그림을 그려놓고 봤을 때 이해가 됐는데 아닌 사람이 보기에는 예,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거뭐 네, 비슷해요. 네, 그렇죠. 얼추. 네, 뭔가 이게 한 가지 더 사용자가 인식값이랑 공개키를 제출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주민번호 등록에 대한 해시값을 제출한 거면 뭔가 진짜 지금 현재 제출하고 있는 사용자가 이 주민등록 그 해시값의 주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네 사진을 예, 찍고 예, 그렇죠. 이런 게 들어가는 건가요? 아, 근데 그렇게도 사용해도 되고 아, 예, 뭐, 그러니까 왜냐면 이 메시지 신원 정보에는 사실 그렇게 큰 제약이 없어서 뭐 이미지를 코드화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 해서 그걸 메시지 값으로 입력 값으로 집어넣게 되면 검증자는 그걸 뭐 읽는 기술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뭐 사진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그 부분은 이제 차차 좀 더 연구를 해볼 네, 맥락인데 사실 이거는 학술대회 논문이어서 제가 그렇게 엄청 진짜 A부터 G까지 해서 디테일하게 아, 이게 실제적으로 도입이 될 수 있는 기술이다로 접근을 했다기보다 영지식 증명 대신에 카멜레온 해시 함수를 적용했을 때 좀 더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예, 그런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접근하게 된 거라 그런 좀 약점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 등치 큰 사람 질문한 거. 네, PK 내가 졸아가지고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 다시 해시를 만들 바에 네. 자기가 플라그 키고 다시 서명을 하면 되는 게 아닌가 막 이거예요. 네, 네. 거의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카멜레온 해시 함수 자체를 연구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좀 약점이라 그래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점을 물어봤을 때 사실 저도 좀 당황하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된 보안성을 높이고 익명성을 갖고 있는 거를 이제 좀 더 활발하게 사용하려고 그런 걸로 접근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익명성 문제나 그런 무결성 부분에서 조금 장점을 띠고 있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그 자리에서는 사실 좀 당황해서 그냥 좀 돌려서 설명을 드렸는데 익명성을 사실 유지하려고 이 영지식 증명과 카멜레온 해시 함수를 사용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익명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는 네, 그게 최고의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험에서 했던 게 네, 시간이랑 네네. 리소스였나? 그때 당장은 사실 시간만 검증 한 개당 뭐 몇 초, 10개당 몇 초, 25개당 몇 초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시간 계산한 게 있잖아. 네네. 이게 이제 뭐 엄청 1200개 뭐 이렇게. 네네. 근데 이거 활용한 거는 수학적 계산이 아니고 그냥 그 개념만 활용해서 갖다 쓴 거 아닌가? 그런 거 그냥 영지식 증명이라는 개념만. 개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것저것 조사해 봤을 때 대화형 영지식, 비대화형 영지식 되게 많이 존재를 했고 그거에 대한 서로 장단이 확실했거든요. 뭐 블랙프루프니 뭐 ZK 스날크니 스탈크니 뭐 이런 거 되게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계산식이 변경됐다기보단 진짜 이 세 가지 조건을 완전성, 건전성, 영지식성을 갖고 계속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그 계산에 들어가는 식들이 변화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확률적 검증이거든요. 정말로 영지식 증명 자체가.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20개나 아니면은 뭐 문제를 10개를 내서 7개 이상을 맞추면 아, 너가 이 과목가 맞구나. 뭐 7개 이하를 맞추면 이 과목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다른 문제 10개 한번 풀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서 이게 내가 이거 좀 더 봐야 되는데 레이어 2 어쩌고 하면서 예, 맞아요. 영지식으로 수평성 개선과 효율성 이게 나오는 거지. 근데 그 부분은 저도 그러니까 아까 그냥 말씀드렸다시피 뭐 제트키 스나크나 스타크나 블랙프루프나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틀을 갖고 이리 굴려보고 저리 굴려보고 하면서 거기에 최적화된 루트를 찾고 있는 느낌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 계산식을 뭐 이걸 줄여보고 저걸 줄여보고가 아니라 아예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 길로도 가보고 저 길로도 가보고 이 길을 수정하는 맥락이 아니라 아예 다른 길을 계속 찾고 있는 느낌? 근데 맞는 게 저도 조사했을 때 스나크랑 스타크랑 아예 네, 네, 맞아요. 레커닝 자체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크게 보면 비대화형, 대화형을 두 갈래 길로 나눈 것뿐이지. 그러니까 동이냐 서냐만 나눈 거지. 거기서 뭐 북남 뭐 이런 거는 아예 완전 또 경로가 달라서 이미 가던 길을 수정한다는 아니고 이 방향성은 비슷한데 여기서 이제 또 완전 다른 갈래로 뻗어나가는 그런 접근이라서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거나 뭐 확장성을 높인다는 거는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현재 제가 나와 있는 걸 조사해 본 바로는 어렵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말은 사실 할 수 있거든요. 카멜레온 해시 함수를 통하면 진짜 모든 정보를 익명으로 한 상태로 스타크인지 스낙스인지 일단은 이게 속도가 다 느린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계산 비율이 제가 아마 직접 실험에 활용했던 게 스나크였던 것 같은데 데이터 한 원래 기본 5개라면 네. 이거를 그냥 5개 중에 한 개만 그냥 박아놓고 4개는 그냥 뭐 함축을 했다 이렇게 퉁치고서 이 개념이다 여기 이런 느낌 같은데 네. 그냥 좀 아니고서 말이 안 돼. 너무 좋게 포장을 하려면 진짜 사실 영지식 증명이 이 워딩이 키워드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포장을 하기엔 정말 좋은 개념이에요. 저가 처음에 이 영지식을 처음에 이해하기 시작할 때, 야, 씨, 이것만 있으면 다 블록체인 쓰지. 뭐하러 지금 이렇게 뭐 패스워드니 뭐니 주민번호니 뭐니 왜 써? 했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아니 영지식 증명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와닿지가 않아서 근데 제가 아마 깊이가 얕아서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도 박사를 하면서 연구를 해야죠. 그 정도로 이해를 하려면 야, 그러면 카멜레온에서 이 영지식성을 이제 보증을 하는 게 그럼 결국 해시로 보장하는 네, 거예요. 그것도 처음에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논문이 아예 저는 카밀레온 해시 함수를 아예 개발을 처음부터 해볼 생각으로 이제 카밀레온 해시가 처음으로 나온 제안된 논문을 읽어보고 있는데 거기서도 애초에 영지식성을 거의 스타트로 잡고 영지식 증명이라는 게 그런 개념을 거기서 처음 봐서 전 사실 카멜레온 해시 함수 내에서 영지식 증명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 저는 영지식 증명이라는 거에 대한 그 생각이 그런 게 없다가 그래서 영지식 증명이란 게 뭐지 하고 이제 저희 그 서중원 박사님께서 한번 공부 같이 해봐라 해서 이렇게 두 개 비교를 해본 거라서 애초에 그 논문 자체에서도 영지식성을 언급하기 때문에 카멜레온 해시 함수에서의 그 장점 중에 하나를 영지식성으로 꼽을 수 있지 않나 저는 완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힘은 정보를 다 안 넘기고 해시만 넘기니까 네, 넘겨서 인증이 되니까 네, 충돌로 인해서 얘가 맞구나가 인증이 되니까 맞구나니까 검증을 충돌로 하고 해시를 까볼 수는 없어요. 네네네, 영지식이. 네, 영지식 개념이다. 네,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도 그렇게 되면 뭐 해시 값하고 공개키를 같이 넘기니까 결국엔 쓰는 정보가 공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그렇게 따지면 영지식은 아예 없기 때문에
자기 GPT도 그렇게 한다. 예, 초기 설정을 애초에 신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걸 20개를 하는 게 스타크는 제가 알기로 프로세서 없이 가능하고 하는데 그렇게 아마 예, 아이디어가 문제가 스나크보다도 더 훨씬 네, 유리한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화형이고 비대화형이라고 그려놨는데 물론 이제 제3자 신용 기관을 사용하지 않는 또 비대화형 영지식 증명도 존재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게 없는 만큼 이 메커니즘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그렇게 되면 더 확률적 계산에 의존을 한다는 건데 어 크게 인지. 그런 메커니즘은 사실 저도 이해를 아예 그래서 아니, 진짜 이게 이론적으로는 너무 이상적인데 그냥 이상적이 아니라 이상해요. 그냥 진짜 이 말이 그러니까 계속 기술적인 걸 이해를 해보려고 되게 막 블로그 막 외국 블로그나 막 이런 걸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다 키워드로밖에 설명을 안 해놨어요. 제가 찾아본 것들은. 예. 그리고 항상 맨날 비틀리 스케일 음, 하시는 진짜 아이를 진짜 한국 왔을 때 한번 덮치든가 했어야 되는데 아, 진짜로 이 개념이 사실 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걸 더 이제 이해하려면 더 연구를 진행해 봐야 되지 않나 제 스스로 내린 판단입니다. 누가 됐든 봐야 되긴 봐야 되는. 그쵸. 제가 내린 결론은 우선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개를 할 때도 정답을 자기만 알고 있는데 그 말하는 도중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맞췄는데 아니라고 해버리면 그걸 검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저랑 한경이 형 둘이서만 20개를 하고 있는데 정답을 맞췄어. 근데 내가 형한테 상품 주기 싫은데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건 원숭이가 아니라 손오공인데요. 이래버리면 그건 너무 그게 최고의 약점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는 그런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논리 같은. 우선은 근데 혹시라도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틀린 부분이 많을 수도 있어서 그랬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갖는 겁니다. 다들 이해하는 바가 각자 따로 존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아, 저도 그려놓고 보니까 머릿속에서는 분명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막상 설명하고 이렇게 납득을 시키려고 보니까 내가 네네네 여기 빠마머리 포스트 셋업이 근데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만약 개인 키 같은 경우는 필요 없을 수 있는 것 같은 게 진짜 개인 키를 사용해서 자산을 통제하는 걸 보여주면 그게 결국 증명이니까 그렇긴 하죠. 그래서 그분이 전 사실 질문 자체가 나쁘지는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 판단하기 좀 그러지만 되게 예리하셨다라고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더 당황을 했던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왜 더 좋은지 이게 그런 선생님이 신원 인증 용어로만 쓰니 신원 인증.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은 게 그냥 영지식 증명을 활용한 신원 인증이 있는 거지 영지식 증명 자체로는 사실 더 뭐 예를 들어서 컨트랙트에 대해서 검증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지금 사토시가 뭐 존재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내가 사토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럼 1 비트코인을 전송해봐라 했을 때 제가 사실 뭐 사토시의 뭐 신분증이나 드러내지 않더라도 1 비트코인을 옮기면 제가 사토시인 걸 검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살짝, 예, 예. 이게 빠지면 그거는 블록체인으로 다 조회가 가능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저는 영지식 증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뭐 이것도 물론 사토시임을 신원 인증하는 거긴 한데 꼭 신원 인증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나 100 이더리움 있어.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영지식 증명을 사용해도 되는 거고. 이게 되게 개념이 너무 크고 포괄 속도를 전하고 그래서 막 여러 분야에서 응용되는 것 같은 게 뭐 요즘 AI에서도 된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뭐, 예, 그냥 막 보안 쪽에는 웬만하면 다 영지식 증명을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쓸수 있다는데 개념을 활용한다지 수학적 개념이
정립되어 있죠. 공식을 끌어다 쓰는 게 아니지. 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도 몇 개를 찾아봤는데 그 어떤 식으로 어떤 기술에 활용하고 있다를 키워드적으로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냥 신원 인증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전혀. 이게 이렇게 보시면 이 세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게 영지식 네. 증명인데 그거를 실제로 구현할 맞아, 때 맞아. 스나크, 스타크 뭐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도 가보고 이렇게도 가보고 이게 맞는 게 이거 하나의 공식이 없어요. 네. 공식이 없고 네, 이건 그냥 개념만. 네네. 저 개념을 표현하는 네, 맞아요. 방식이 표현하는 방식이지 이거 자체는 그냥 개념이 이거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다른 분야에서 영지를 쓴다 해서 네네네. 스나크를 왜 안 쓰냐 이거는 그건 네, 다른 네, 네. 네, 다른 그냥 여기서 신촌역을 가는데 굴러서 가는지 기어서 맞아요. 가는지 뛰어서 가는지 날아서 가는지 막 그런 것처럼 다 각자 어떻게든 신촌역을 가는데 개념만 네. 정리할 때 여기 애초에 공식과 자체가 이제 따로 없어서 이제 그걸 이제 스나크는 수학으로 표현한 거고 뭐 그냥 스나크는 네, 딱 다른 이거예요. 거죠. 영지식 이거예요. 맞아요. 거기에 따른 뭐 별다른 맞아요. 디테일한 그게 없이 이 세 가지 조건을 갖고 있으면 영지식 증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는 보다 명확한 카멜레온 해시 함수가 좋지 않나. 이슈가 너무 많았어. 하려면 대가 영지식 증명하고 비교한 거예요? 아니면 KP에 대한 논문 많아. ZKP에 대한 논문은 많은데 거의 다 이제 활용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근데 그것도 수식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영지식 증명을 활용한다. 그럼 어쩔 건데? 뭐 이거예요. 네. 그냥 키워드 장사만 했어. 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영지식 증명. 이게 왜냐하면 영지식 증명이 처음 그 뭐냐 아이디어가 접근한 논문이 분명 존재할 거잖아요. 그럼 그 논문을 그냥 참조 문헌으로 해놓고 이걸 활용한다. 그렇게 해서 영지식을 지켜내면 보안이 높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되게 좋은 개념인데 이게 제가 이해의 깊이가 얕아서 이런 식으로 삐뚤어진 시각으로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혼자 생각은 하긴 합니다. 네, 우선 이걸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로그아웃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근데 막 뭐가 많은데. 제가 할게요. 아, 네. 이거 또 해킹하는 거 아니죠? 다음 하실 분 있나요? 영빈님 가셨으니까 어, 이게 이건가? 우리는 연우가 나는 거 같아요. 아, 네. 저도 이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서 공유해 주신 자료 보고 저는 이제 좀 영지식 증명이랑 그다음에 스나크에 대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그래서 뭐 아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영지식 증명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비밀 시크릿을 상대방한테 이제 공유하지 않고도 제가 이제 이 시크릿을 가지고 있다를 증명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이렇게 해놨는데 뭐 잠깐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해하기 편하시도록 이제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뭐 알리바바의 동굴이라는 문제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밖에 있는 친구가 이제 검증자고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친구가 이제 검증인인데 이 친구가 이제 여기 A랑 B 이렇게 동그라미 원형으로 되어 있는 어떤 동굴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막혀 있는 부분에는 뭐 도어락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도어락의 비밀번호는 이제 이 검증인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검증자를 불러서 이렇게 딱 왔을 때 검증자가 뭐 어느 쪽으로 나와라. 그러니까 뭐 B로 나와 했을 때 얘가 이 도어락을 열고 이제 B로 나온다면 이제 안에 있는 검증인은 자기가 이제 도어락을 열 수 있는 시크릿은 알고 있는데 이제 자기가 말한 방향으로 나왔으니까 아 얘가 정말 도어락을 알고 있어서 이쪽으로 풀고 나온 거구나를 이제 인증이 가능한 거니까 요게 이제 영지식 증명의 기본 메커니즘인데 뭐 이 예제에서는 그러면 확률이 50%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요런 만약에 이 과정을 뭐 한 10번만 해도 벌써 10의 20,
1024분의 1이고 확률이 이제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률적으로 이제 얘 친구가 이제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를 입증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더 추가적인 그 이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3자가 이 챌린지를 봤을 때는 정말 이 챌린지가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는 좀 이런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 스위스와 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이 챌린지를 조작을 한 거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런 아니, 문제라기보다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제3자가 봤을 때는 또 요 챌린지가 정말 합당한 챌린지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대적으로 좀 이 ZKP의 또 이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ZKP를 그 구현을 한 게 그 ZK 스나크인데 이제 스나크는 이제 비대화형 영지식 증명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뭐 대화형도 있고 비대화형도 있는데 이제 비대화형이기 때문에 좀 되게 굉장히 그 증명이 되는 과정이 되게 빠릅니다. 대화형은 이제 이렇게 챌린지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러면은 당연히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 뭐 속도도 영향을 미칠 테고 또 상대방이 한 중간에 뭐 끊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비대화형으로 하게 되면 이제 요런 과정 자체가 한 번에 이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제 검증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제 스나크는 이제 트러스트 파티라고 해서 중간 어떤 그 제가 알고 있다는 증명을 사전에 이 트러스트 파티가 이제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화의 문제가 일단 존재를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조금 그런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스나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ZKP이긴 한데 해시에 비하면은 굉장히 느리기도 하고 아직까지 조금 많이 좀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ZKP를 정말 그런 한계들을 다 극복해서 구현되어 있는 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ZK 스나크는 아까 세 가지 ZKP 조건에다가 이 감결성이랑 비상호적 요 두 가지 조건을 추가해서 조금 더 뭐 ZKP에서 업그레이드 돼서 구현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비대화형 인지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간결성을 가지고 있고 네, 대화를 뭐 이렇게 주고받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하기 때문에 아니 비상호적은 이제 계속해서 통신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와 달리 그냥 한 번에 넘겨주고 베리파이어가 검증 쫙 해가지고 다시 넘겨주기 때문에 뭐 이런 두 가지 이점이 더 추가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까 다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래서 이 중앙화 문제가 있다, 스나크는 뭐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우리만 봤을 때는 그 수학적인 증명을 어떤 식으로 복잡하게 하는지가 사실은 그거는 여기 따로 있기는 한데 요거가 트러스트 파티가 있고 저 이걸 보면 사실 네. 하긴 뭐 증거만으로 전송하는 거야 이건 이거 같은데 여기 엄청난 수학적 공식이 필요한 게 왜 필요한 거지? 아마 이제 여기 증거를 만들어서 여기서 수학 공식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x랑 y를 알고 있는데 이 베리파이어는 EX, 그러니까 X를 인풋으로 넣은 특정 어떤 함수에 대해서 네, 검증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역연산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역연산을 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얘가 X, Y를 정말 알고 있는지를 이 EX랑 EY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복잡한 그런 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듈러 연산이랑 뭐 또 시작해가지고 분한체 나오고 파원곡선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굉장히 좀 네, 복잡한 연산이 이 부분에 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Q&A를 정리를 했는데 이게 뭐 이유라기보다는 좀 이제 이렇게 비효율성이 있는데도 이제 ZK 스나크가 가장 큰 그 뭔가 커뮤니티가 있고 카멜레온 해시랑 스타크는 조금 적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유라기보다는 아직 뭐 카멜레온 해시가 좀 잘 안 알려져서 좀 네. 제가 지금 중국에서 논문이 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거의 그런 거에서는 좀 선두주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직은 진짜 카멜레온 함수 자체가 그렇게 좀 공론화된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고 상용화는 더욱더 지금 ZKP 자체도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카멜레온 해시 함수랑 ZKP를 비교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인터넷상에서는 하나도 없었어요. 아, 아예 논문으로 나온 거나 논문이나 이런. 아니면 뭐 애초에 그냥 뭐 블로그 글이나 어떤 음, 뭐 학술적인 자료를 다루는 곳에서는 두 개념을 음, 왜냐하면 그 GPT 할 때도 제가 많이 물어봤는데 두 개는 뭐 좋은 기술입니다. 하지만 뭐 사용되고 있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결이 다르다. 같은 맥락으로 비교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저는 사실 그게 그냥 연구가 없어서 인터넷에서 긁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분명히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면 저는 비교하기에도 충분히 가능한 두 개의 개념인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직은 좀 그런 두 개를 비교분으로 놓고 하는 연구가 막 대두되고 있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찾으셔도 안 나올 테고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저도 좀 중국 연구 한 번씩 찾아보면서 같이 해보는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러면 그냥 카멜레온 해시 말고 그냥 해시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아까 그 카멜레온 해시 그 네 가지 들어가는 거에서 개인이랑 공개 키만 넣고 뭐 이 메시지까지 넣는다고 했는데 이제 그냥 카멜레온 해시 말고 그냥 해시를 이용하면 이제 메시지가 변하면 해시가 변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냥 해시를 이용했을 때도 그러면은 이 영지식성이 보장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따지면은 제가 그 접근한 방식에 따지면은 네. 영리식성이라 해야 되나 그 익명성이 보장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그 해시 값이 검증이 돼야 되니까 그런 절차를 계속 밟아야 되고 해시 값이 어찌됐든 검증을 했을 때 그 데이터베이스에 쌓여야 될 텐데 그러면은 같은 사람이 거기에 검증을 몇 차례 한다고 쳤을 때 그 데이터베이스에 그 한 사람에 대한 해시 값만 해도 몇 개가 쌓여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모든 인원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많이 좀 낭비되는 점도 분명 존재할 때고 제가 접근 방식에서는 해시 함수가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음, 질문하신 대로 만약에 그럼 일회성으로 뭐 OTP 그 계속해서 바뀌는 OTP처럼 일회성으로 검증을 할 때 쓰면 되지 않냐라고 하면 오히려 해시 함수가 그거에 더 적합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근데 일회성 무조건 일회성으로만 사용이 네. 가능하게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각 일회용 거리가. 로그인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이제 아,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그런 식으로 본인의 컴퓨터가 아닌 컴퓨터에서는 그런 식으로 인증을 하는 게 더 수월할 수는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그 해시 값에 그 접근을 하는 것보다 그냥 진짜 일회성으로 그냥 하고 날리고 이런 어떤 식. 메시지가 입력되어 있는지는 확인하는 게 어려워. 음, 해시 함수 자체가 그냥 그러면은 진짜 아예 신원 정보도 그 사람한테 넘겨주고 이걸로 해시값을 만들어 봐라. 같은 해시값이 나오니까 충돌이 일으켜지는 건데 아예 신원 정보도 넘기는 부분이 있어서 신원 검증에 대해서는 조금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상으로 저는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거 모든 기계에서 로그아웃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떤 거요? 이 로그아웃하고 제 거도 다 배워가겠습니다. 아, 여기서 하면 될 그냥 것 하면 같아요. 될까요? 네네. 네, 티가 날 것 같습니다. 아, 글쎄, 나도 해. 아씨. 아, 이게 뭐지?
음. 음. 저는 강원님 거 자료를 보면서 사실은 뭐 계속 지금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게 조금 이제 그 개념만 가지고 어떻게 실제로 활용되는지 몰라서 그냥 그거를 사용한 기계가 있다고 하는 그런 논문을 좀 찾아봤고요. 이게 아마도 그 한경님이 계속 뭐 그 수학적인 공식 얘기했던 거 부분이 계속 여기서 프로세스 되는 게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 내용이 어려워서 좀 같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서 이걸로 가지고 왔거든요. 원래는 그 저희 맞나요? 그거는 카멜레온 카멜레온 수 이거 적용하는 그쵸. 카멜레오니스 쪽으로 적용을 지금 한 거긴 하거든요. 어쨌든 우선은 저는 전천후 생활 보조 시스템을 위한 카멜레온 해시 함수 기반의 안전한 인증 프로토콜에 대한 그 논문을 하나 읽었고요. 먼저 이 목적은 고령화 사회에 직면하면서 이제 전천후 생활보조 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됐고, 특히 이제 노인을 위해서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AL 시스템을 위해서 카멜리온 해시함수 기반의 안전 인증 프로토콜을 제안했고요. 이 AL 시스템의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다양한 유형의 공격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었습니다. 특히 카멜레온 해시 함수는 특정한 조건에서만 충돌이 가능한 해시 함수로 효율적이고 안전한 인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일단 우선은 이 그 절차를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전천후 생활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초기 등록 절차가 필요한데요. 초기 등록 절차는 이제 사용자에 관련된 그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이고요. 이 절차는 우선은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GPX 알파를 생성을 한다고 써 있는데 여기서 이 GP는 큰 소수를 생성하고 X 알파는 비밀 값을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개키를 생성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식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메시지 약간 조금 덜 중요하다고 하셨었는데 여기는 좀 메시지를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랜덤 값 이제 R과 메시지 M 값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임스탬프 생성 및 조합을 하게 돼서 이제 XOR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충돌 해시 값을 계산을 하고 이제 얘를 AL 서버로 넘기는 과정에서 6번 암호화 및 전송을 하게 돼서 계산된 해시값과 조합된 타임스탬프를 세션 키로 암호화해서 AL 서버에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음, 메시지를 생성한다는 게 네. 어떤 메시지를? 그거를 사실 저도 이거를 좀 많이 어려웠던 걸 제가 가공을 해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바꾼 거기는 한데 사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이걸 가져온 게 조금 논의를 좀 하고 싶었어요. 네. 제가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는 네. 지금 그림만 봐서는 네. 메시지를 생성한다는 것 자체가 네. 제가 얘기했던 메시지는 그냥 카멜레온 해시 함수가 구동될 때 메시지가 그렇게 큰 구성 요소로서 작용하지 네. 않다는 부분에서 그냥 중요하지 않다고 넘어간 것 같고 네. 이 부분은 여기서 메시지는 이제 서버랑 서버랑 받을 센서랑 때 네, 네, 그걸 받을 때 거기서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충돌 방지 뭐 이런 거에 네, 대한 네, 그 기기라면 네. 그 충돌 어떻게 했을 때 뭐 충돌 메시지다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닌 건지 음,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논문에서 단순히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그 해시 함수를 완전히 공부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조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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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위로 조금만 아니 그게 아니라 위로 조금만 올려주시면 논문 드릴게요. 나중에. 네. 이거 제가 있는데 안 읽어봤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크게 활용 부분이라서 네, 주제로 그냥 보면은 네. 전천후 여기 위에요. 네, 그게 정확히 어떤 생활 보조 시스템 제가 알기로는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어떤 그래서 그 몸 약간 휠체어 비슷한 거 아닐까 싶은데 약간 이렇게 해서 아, 시스템이 따로 있어서 그러니까 아예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 모니터를 통해서 다 하는 그런 걸로 저도 읽기는 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그러면 신원 정보가 될 수 있는 뭐 그럴 수도 네네네. 있고 진짜 등록 과정이나 예를 들어서 그 음. 메시지가 진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충돌 방지라 그러면 뭐 네. 충돌 방지인 거고 거기에 대한 네네네. 메시지 그런 거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만약에 뭐 휠체어라면 뭐 이동
네, 맞아요. 습관 맞아요. 뭐 이런 데 쓰지. 우선은 이 부분은 근데 지금 그 자기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한 초기 절차긴 하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아, 네. 네. 실무는 볼수 네, 신원 정보예요. 근데 신원 그게 정보. 아니라 네.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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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선 계속 읽어볼게요. 전처는 생활보조라고 했을 때 딱 머릿속에 이게 입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가 안 와닿아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사실 개념만 보고 안 와닿아서 읽었는데 이해해 보니까 더 안 와닿는 느낌이긴 해서 아무튼 우선은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 6번까지 설명했죠. AL 서버까지 넘기는 것까지 설명을 했고 이제 그래서 7번에서 아까 AL 서버는 이제 암호화된 값을 복구하고 받은 이 값을 다시 세션 키로 XOR 연산해서 TS를 복구를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거 이제 AL 서버 쪽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해시카가 타임 스탬프를 해당 이 서버에다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서버 타임스탬프 생성 및 조합을 하게 되는데 AL 서버의 타임스탬프 TP를 생성하고 세션 KS와 XOR 연산을 수행하게 되고 그다음에 조합된 서버의 타임스탬프를 세션 키로 암호화하여 AL 센서에 다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여기로 다시 이제 센서를 지금 저장이 됐고 그러면 이제 이 센서에서 TP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혹시 계속 괜찮을까요? 근데 제가 이걸 읽고 나서 초기 등록부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전처는 이제 실제 사용을 할 때 인증 절차인데 조금 되게 비슷하다는 그 느낌을 가졌거든요. 이 느낌이. 첫 번째로는 얘 같은 경우도 똑같이 아까처럼 이 센서에서 비밀값을 XB라고 베타를 생성을 하게 되고 이제 공개 키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해당 그 수학식으로 지금 공개 키를 생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메시지를 여기서도 생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해시 충돌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이전의 해시 충돌값 R0와 연관이 있어 같은 해시 결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요? 갑자기 화살표. 네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4번까지 했으니까 이제 5번을 설명드리자면 AL 센서는 기존 타임프 TS의 값을 증가시킨 후에 세션 키 KS와 XOR 연산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AL 센서에서 AL 서버로 넘기게 되는데요. 새롭게 계산된 공개키 YP 해시 충돌값 R1, 새 메시지 M1, 그리고 조합된 타임스탬프를 AL 서버로 전송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L 서버에서는 수신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새로운 해시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시 값과 타임스탬프를 검증을 하게 되고요. 인증 결과 생성 및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AL 센서는 서버로부터 수신된 새로운 타임스탬프를 받아서 저장하게 되고, 이 값은 향후 통신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거 좀 아까 강호님이 말씀하신 정상적인 거랑 조금 다르다고 느껴지는 게 지금 선택된 비밀값을 새로 선택해서 공개 키를 또 새로 계산하고 있는데 인증 과정에서 이건 조금 다른 아까 좀 다른 그냥 이것도 영지식 증명이랑 좀 비슷한 그렇죠. 개념을 가지고 맞아요. 뭔가 카멜레온의 씨를 구는 완전히 그 카멜레온의 씨를 구는 그러니까 거랑 좀 다른데. 그거 카멜레온 해시를 응용한 다른 프로토콜 같긴 해요. 왜냐면은 보니까 개념 자체가 뭔가 검증할 때도 새로운 뭐 코어와 뭐 충돌 R1, R0 뭐 이렇게 R1, R0, R2였나 뭐 하여튼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것 자체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충돌값 R1을 계산하는 개념이 사실 네. 충돌값 R0와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알고 이해한 카멜레온 해시는 R1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번호 4번 보면 네. 충돌값 R1을 계산합니다. 이전 해시값 충돌 R0와 연관이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근데 4번에서 보면 R0가 들어가긴 해요. R1을 계산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이게 뒤에 수식이 없이 R1하고 R0는 같아야 충돌이 된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아마 좀더 응용이- 카멜레온 씨의 그 응용- 특성을 유지를 하되 또 다른 방식으로 더 복잡한 복잡하게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 때문에 더 안 와닿게 되는. 네, 살짝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대기중인데 이거. 어디까지? 아 근데 이게 더 보안성이 더 높을 것 같긴 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아, 그러니까 맨 위에 업스트랙트 뭐라 했지? 뭔가 카멜레온이랑 영지. 이거 제가 좀 너무 제가 그냥 혼자 공부하는 요약을 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 내용 지금 제가 처음. 이거 어디서 봤던 거야? 아예 그냥 논문을 읽은 건데 이거 어디 봐? 지금 제가 조금 이게 저자한 거라서 조금 기억이. 이거 카멜레온 샴스만 치면 아마 거의 그 스칼라에서 바로 나올 거예요. 이거였나? 스케이트가 이렇게 오니까 진짜 되게 갈 길이 멀어지지 이 아이가. 이거 맞나요? 잠시만요. 맞는 것 같아요. 네. JI. 잠깐만요. 맞아요. KTI 같은. 사실 그러니까 요약만 한번 읽어볼게요. 요약 확대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적으로 기반의 안정감. 그러네 응급대응과 낙상 감지 이런 거 많이. 네, 제가 기반이니까 조금 활용하는데 그냥 프로토콜이니까 조금 애초에 아마 이런 프로토콜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카멜레온의 R을 시기를 좀 입힌. 접목시킨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카멜레온의 씨를 메인으로 썼다기보단 그 있던 기술에 카멜레온의 씨를 곁들인, 네, 곁들인. 야, 그럼 너는 저렇게 하면은 KTI 똑같은 근데 이분들이 제 생각엔 블록체인 쪽을 위주로 공부했던 사람들보다 이 뭐야 아마도 이분들이 의학 쪽 그러니까 사람들인 것 그게 같아요. 메인일 것 같아요. 아마 그랬던 거. 사회가 메인일 것 같아요. 했는데 이 사람들이 건축학 아닌데 컴공과인데 건축학과 컴공과 커뮤니케이션. 이런 아이디어를 건축학과 분이 내시잖아. 건축학과 분이요? 그래서 야 기술적으로 이거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강원은 저대로 해놓으면은 조금만 넣어서 변형.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아니 특이한 근데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명확하게 형태가 없어서 맞아요. 저도 그 형태가 없어서 힘들었는데. 이거 해서 네. 이게 양날의 검이죠. 아니 그게 좋은 쪽으로. 그래서 그쵸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 해서 만들어. 진짜 좋은 부분을 진짜. 그냥 아무튼 저는 우선은 사실 시뮬런 해시함수도 제가 영지식 증명이랑 비교해서 이게 더 좋다 이렇게 스스로 마인드 그걸 하고 있어서 그렇지 시뮬런 해시도 사실 아직까지 개념적으로만 되게 뭔가 논문이 많아서 근데 저 이거 다 읽고 막 좀 찾아보면 생각을 했는데 그 좀 모든 블록체인 기술들이 마찬가지긴 한데 이거 그냥 하나의 기술로만 사용하기 좀 힘든 것 같고 맞아요. 계속 곁들이는 게 진짜 맞는 것 근데 블록체인 같더라고요. 기술 자체가 맞아요. 뭔가 하나의 기술이라기보다 그리고 블록체인이 사실 탈중앙화라 가지고 전 완벽한 탈중앙은 정말 힘들다고 솔직히 생각을 하거든요. 죄송하지만. 일단은 다 그래요. 음. 완벽한 탈중앙화를 위한 기술을 네. 개발하고 있지 않아. 아, 진짜 요즘 그냥 탈수 하나 버리고 오히려 다른 컨셉으로 가는 거. 아무튼 이 뒷부분은 이거 아니고 그거 아니죠. 이 뒷부분 아마 그냥 아시는 그냥 해시 알고리즘 아까 장점들인 거라서 이건 굳이 제가 넘어갈게요 그냥. 그냥 살짝 이거 네. 아니면 제가 그냥 할까요? 그냥 가볍게 이거 그냥 아까 전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충돌 가능성 부분에서 카멜레온 해시함수는 특정한 비밀키를 알고 있는 사용자만이 의도적으로 충돌을 생성할 수 있고 즉 같은 해시 값을 가지는 두 개의 다른 입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무결성 검증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유연성과 제공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민감한 정보 변경이 필요할 때 원본 데이터처럼 보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까 이야기하신 부분이죠. 네. 네,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네네. 사실 저는 원래 저희가 지금 온라인 투표 그걸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올라다가 이거는 카멜레온 씨는 아니라 가지고 일단 넘겼고 혹시 필요하시면 이거는 제가 특허를 찾은 거거든요. 근데 혹시 드릴게요. 그 부분은 나중에 나중에 기술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카멜레온 해시 쓸 수 있는 거니? 영식 짱 아니니?
근데 찾아보면 또 다 영지. 아, 실제 그리고 특허가 제일 최신 그런 기술 동향을 하는데 영지식 증명이 좀 많더라고요. 특허도 사실은. 네.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원하시면 되는. 자신이 없어. 근데 좋게 생각해야 돼. 진짜 다 집어넣으면 얻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전처럼. 오히려 없는 분야니까 조금만 해도 이제 바로 나옵니다. 무슨 이 사람 시간 너무 어, 저는 ZKML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ZKML 개념 자체는 이제 타당한 모델을 이용해서 도출한 결과인가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입력 X를 바탕으로 Y를 출력을 할 때 신뢰받고 있는 모델 M을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건데요. 이제 ZKML이 블록체인에 적용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AI를 돌리는데 많은 연산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 특성상 가상머신이 계산량이 많은 작업을 감당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연산은 VM 외부에서 수행을 하고 VM 내에서 이제 ZKML을 이용해서 신뢰성을 얻는 것이 효율적이어가지고 ZKML이 블록체인에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사실 이 연산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 모델을 제공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 사실은 조금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그러니까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연산량이 적은 라이트한 모델을 자기들끼리 몰래 이렇게 그 돌려가지고 그 사용자한테 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또 편향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시킨 모델로 그 돌려가지고 또 악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한 거를 입증해야 하고 또 또 뭐 그렇게 치면은 그 모델 자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냐 하는데 사실은 이런 웨이트들이라든가 파라미터 그 모델 구조 자체가 이제 이 ML 프로바이더 입장에선 그게 자산이고 그게 돈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상 이제 제공을 한다는 거는 네, 이 ML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굉장히 손해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ZKML로 내가 올바른 모델을 돌려서 이 결론을 너한테 준 거다를 입증하기 위해서 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생성형 AI를 사용한 NFT 아트 생성, 그리고 온체인 스마트 계약 취약성 탐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특히나 메디컬 부분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위험성이 크다고 해야 되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라이트한 모델을 돌릴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제 그래서 내가 너의 정보를 바탕으로 정말 올바른 모델을 기반으로 진단을 내린 거다. 이런 거를 입증할 때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ZKML의 전체적인 알고리즘은 이제 1, 2번 같은 경우는 AI 모델 제작 과정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3번부터 보시면 되는데 이제 모델 프로바이더가 모델 진위성 검증을 위한 파라미터 해시값 C를 게시합니다. 그리고 이때 모델의 성능 로스는 이제 손실이고 어큐레이시가 정확도인데 이거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증명 생성시 공개 정보 X는 테스트 셋 성능값 파라미터 해시값 C이며 비공개 정보 W가 이제 웨이트인데 학습된 파라미터 P입니다. 근데 이거 사실 읽을까요? 아니면은 한 번씩 읽어 보시는 게 근데 실제로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인가요? ZKML이 아니면 이 알고리즘이 ZKML. 어, 사실 ZKP를 검색하고 막 조사해봤을 때 정말 네. ZKML을 한 번도 못 봤던 거라 되게 신기해서. 제가 알기로는 상용화까지는 아니고 이제 막 연구들. 한 연구로 떠오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번에 우리 서진아 박사님 맞아요. 그거 그, 듣고, 예, 예, 관련 있어 보여서, 예. 그냥 사실 이제 큰, 서진아 박사님 예. 이거 하신다고 뭐, 이번에 네. 들어간 쭉 이걸로 하시는 거고 이제 전체적인 알고리즘은 사실 그냥 그 영지식 증명이랑 비슷해가지고. 맨 위에 잡아주시겠 또 문제 같은 게 그러니까 X
이제 모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또 그 내가 정말 그 신뢰성 있는 모델을 돌려서 너한테 결론을 준 거다를 입증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모델에 대한 정보는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자산이기 때문에. 음. 입증하는 방법이 밑에 나온 그 절차 따라서 네, 근데 이게 사실상 그냥 영지식 증명 거의 그냥 그거 쓴 거여가지고. 영재씨가 하는데 복잡한 계산이 복잡하니까는 인공지능 기술을 같이 쓴다 그냥 그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보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가 이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인풋이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이 파라미터들이 결국 인공지능에서의 경쟁력인데, 내가 이 경쟁력을 오픈을 하지 않고 이 모델을 이용을 해서 특정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시켰다라는 걸 입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특히 머신러닝 시키는데 내 기술을 쩔어. 근데 난 내 기술을 안 오픈하고 알려줄 싶기 때, 싫어. 예. 근데 쩔어. 근데 쩌는 걸로 했어. 어, 이 데이터 근데 이 처리를 그거를 이제 입증하기 영지식 위해서. 증명으로 했다는 거죠. 그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뭐 말하려고 했죠? 기존에는 인풋이랑 이거를 다 따는 방식이에요. 공개하는 방식이. 아니, 그동안은 내 공개 안 그러니까 사실상 요즘은 오픈 AI의 느낌이 강해가지고 그냥 다들 오픈을 하는 시기긴 한데 아마 점점 이게, 어, 오픈하기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도 이미 뭐 유료 서비스로 제공하는 AI 모델들도 많고 근데 지금 오픈하는 이유는 이제 그냥 딱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제 평등을 위해서 오픈하고 있는 건데 이게 나중으로 가면 아마 다, 네. 모델 구조는 오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어떤 이 구조에 들어가는 정말 그 경쟁력이 되는 그 파라미터까지는 오픈을 핵심적인 그런 거는 이제 안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 모델이 뭐 내 데이터를 처리한 게 이 모델이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을 때 이거를 쓰면 이제 뭐 입증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다. 나 왜 아무도 없지?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뭔가 문제점이 그거인 것 같아요. 트러스트가 없기 때문에 그 모델이 정말 프로바이더가 결국 지금 다 모델에 대한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래서 모델의 성능이랑 이제 로스나 어큐레이시랑 또 네, 이런 테스트 셋에 대한 정보를 다 공개를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런 것들은 공개해도 네. 파라미터 해시값을 네. 신기하다. 정말 제 특기가 접목될 수 있는 분야가 많은 머신러닝 인데 그거는 왜 깜짝 상식 플러스 사인점은 뭐예요? 아, 이거는 근데 이게 약간 그 영지식 쪽 그건 아닌데 이제 그 이번에 새로 제 며칠 전에 새로 나온 기사 기술인데 네, 여기서 요약을 하자면 이제 블록체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한 대화형 AI를 이용해서 블록체인 공간에서 접근성과 기능을 향상시켰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냥 챗GPT 말고 이제 블록체인 데이터를 학습시킨 대화형 AI로 이제 개발자가 만약에 뭐 내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뽑고 싶은 뭐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뭐 트랜잭션을 찾아줘 뭐 이런.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가능하게 하는 거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 정확히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건 모르겠는데, 이제 D앱을 자체 생성하는 기능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혹시 제 그 직업에 이거 그 발표 자료 단톡방에 혹시 그런 거 아, 네네네. 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아마 이게 분산형으로 또 AI를 분산형으로 이제 따로 제공을 한다고 해가지고, 좀, 사는 음, AI를 블록체인화 시키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가능한가 AI 분산. 근데 그게 있어요. 그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라고 그 분산되어 있는 AI들을 그러니까 학습시켜가지고 집단 지식처럼. 그래서 하나의 글로벌 모델로 만드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실제 사용자는 이거 잘 모르지 않아요? 그 결과가.
사용자는 뭐 느낄 저 사실 이게 그래서 신뢰도가 어느 정도가 될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앞으로 실제로 나온 서비스라고 합니다. 혹시 무슨 데이터를 끌어다가 학습을 시킨다는 거죠? 그냥 그 보안상 문제가 되지 않는 데이터들을 주로 학습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도 제대로 뭔가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뭐 분산형 뭐 네, AI인데 이런 기능을 제공한다 정도여가지고. 근데 이런 게 되게 많네요. 그런 단계가 아직 없고 블록체인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키워드 장사 그 소문만 무서워. 진짜 그래서 잔치만 버리고 사실상 비트코인도 소문만 무성하지 지금 뭐 ETF 됐다고는 하더라도 좋은 얘기만 맞아 맞아. 저는 이상입니다. 근데 패드레이트 집단성 되게 처벌하네. 그런 쪽을 그걸 알기 좀 아, 네. 그래서 저는 조수환 박사가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